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마라도나와 리켈메. 아르헨티나의 유망주라면 누구나 그렇듯 제2의 마라도나라는 별명을 달고 다니던 시절이 존재했습니다. 그중 아리엘 오르테가도 이 타이틀이 따라다녔고 이 계보는 리켈메에게 이릅니다. 한편 1995년 마라도나는 아르헨티나 명문 보카 주니어스에서 마지막 말년을 보내기 위해서 이적을 했고 1996년 37살의 마라도나와 19살의 리켈메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마라도나는 은퇴 직전이었기 때문에 경기의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못했지만 리켈메는 시즌 22경기에 나서면서 아르헨티나 플레이메이커의 세대 교체를 날립니다. 9위는 라키티치와 외질. 샬케 유스를 거쳐서 2006년 18살의 프로 무대에 데뷔한 외질은 엄청난 드리블로 주목을 받았고 라키티치는 스위스 리그에서 최고의 유망주로 성장해 2007년 외질이 있던 샬케에 합류합니다. 이 19살 동갑내기 주 천재의 만남은 시작은 화려할 것만 같았지만 샬케 구단의 선택은 라키티치였습니다. 라키티치는 왼쪽 날개로 시즌 32경기에 나서 리그 10개의 도움을 올린 반면 외질은 시즌 16경기 한 골에 그친 것입니다. 외질은 결국 더 높은 돈을 요구했고 결국 외질은 재계약 실패로 브레멘으로 이적을 합니다. 물론 외질이 다음해 브레멘에서 15도움을 올리면서 리그 최고의 패스마스터로 등극을 했지만 샬케가 1년만 더 기다렸다면 독일 축구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8위는 에투와 허베르트 카를로스입니다. 러시아의 부유한 클럽이던 안지는 2011년 인터밀란의 에뚜와 레알 출신의 카를로스를 모두 영입을 합니다. 30살의 에뚜를 영입할 때 450억을 지불했고 연봉만 300억에 육박했죠. 이에 안지가 지출한 이적 금액만 1120억. 에뚜가 오기 1년 전 안지에 합류한 37살의 호베르트 카를로스는 브라질 코린티안스 팬들의 협박이 심해지자 팀을 떠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고 안지는 56억에 그를 영입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호베르트 카를로스, 에뚜 두 거물 외에도 레알 마드리드의 라사나 디아라, 첼시의 지르코프를 데려오면서 호화 군단을 만들었지만 안지는 7단계에 오른 고작 5위에 그치면서 그야말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입니다. 7위는 베컴과 모에스. 베컴이 맨유를 떠나서 잠깐 임대 생활을 했던 1995년 프레스턴 노스엔드 3부 리그 팀에 놀랍게도 에버튼을 이끌었던 데이비드 모에스가 선수 겸 코치로 뛰고 있었죠. 베컴은 당시에도 오른발 킥력이 뮤벨락에 특별하다는 평을 받고 있었고 2부 리그였지만 5경기에서 자신의 킥으로 2골을 넣었습니다. 프레스턴은 그에 기적적으로 합격을 했고 베컴은 잠깐 동안 머문 클럽이었지만 승격이 확정되고 아버지와 함께 프레스턴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6위는 아자르와 오바메양. 첼시 역대 최고의 영입인 아자르와 네덜란드가 낳은 최고의 골잡이 클루이베르트는 서로 데뷔 첫 해와 은퇴 말년에 프랑스 릴에서 조우합니다. 2008년 에당 아자르는 당시 이수 최고의 재능이란 타이틀을 달고 데뷔했고 클루이베르트는 선수생활 마지막을 릴에서 뛰기로 해 이 둘은 극적으로 2008년 1월 12일 매치와의 경기에서 모두 그라운드에 서게 됩니다. 이때 릴엔 아자르, 클루이베르트가 후보였고 아자르가 주전으로 올라선 2009-2010 시즌 AC 밀란에서 임대로 넘어온 오바메양과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아자르와 클루이베르트가 만난 2008년은 아자르가 미미했다면 2009년 아자르는 팀을 리그 4위까지 이끌었고 우승과 단 승점 8점밖에 차이나지 않는 엄청난 화력을 퍼붓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마르세유와 득실차가 한 골에 불과했으니 말입니다. 당시 오바메양은 후보였고 아자르와 찰떡궁합을 이룬 선수는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22살 제르비뉴였습니다. 5위는 라모스와 알베스. 각각 레알과 바르셀로나에서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서기 전 이 둘은 스페인 세비야에서 팀의 측면 수비를 책임진 적이 있습니다. 이 둘이 함께한 시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먼저 알베스는 2003년 당시 브라질 2부 리그에 있던 선수였고 그를 찾아낸 것은 세비야의 해외 스카우터였습니다. 20살의 다니엘 알베스의 비디오를 15번이나 돌려본 끝에 10억이라는 이적료로 데려올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세비야의 유스에서 착실히 성장한 17살의 라모스 또한 알베스와 같은 오른쪽 수비였다는 것입니다. 왼쪽엔 다비드 카스테도와 푸에르타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라모스는 알베스의 백업 혹은 센터백으로 출전하기 이릅니다. 2004-2005 시즌 라모스, 알베스가 모두 주전으로 올라선 가운데 알베스가 너무나 공격적이었던지라 나바스가 부상이면 라모스가 풀백, 알베스가 윙어로 나올 정도였고 세비야의 측면 공격은 그야말로 핵폭탄 수준이었습니다. 4위는 에데르손과 얀 오블락.
얀 오블락과 에데르송은 지금에야 세계 최고 수준의 골키퍼가 된 선수들이지만 이 둘은 2013년까지만 해도 포르투갈의 한 클럽인 히우 아브라는 중위권 팀에서 한솥밥을 먹던 사이였습니다. 주전은 19살의 오블락이었죠. 오블락은 벤피카에서 온 임대생이었고 18살 에데르송은 유스에서 막 올라온 막내였기 때문입니다. 히우 아부 팀 자체가 포르투갈에서 강팀은 아니었지만 오블락은 팀 내 최고의 유망주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고 14위였던 팀을 7위로 이끈 1등 공신이 됩니다. 오블락이 벤피카로 떠나고 다시 10위권대로 내려앉은 히우 아부에서 에데르송은 2014-2015 시즌 드디어 준주전으로 올라섰고 에데르송을 10억에 영입한 벤피카에 눈에 들면서 거물로 성장해 나갑니다. 즉 훗날 벤피카는 이 두 명의 골키퍼를 모두 판매한 셈인데 올린 수익만 732억에 달했죠. 3위는 호날두와 피케. 레알로 이적하기 전 맨유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로 23살의 발롱도르를 수상한 호날두, 그리고 바르셀로나 유스였지만 맨유로 2004년 이적한 피케. 이 두 선수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함께 합을 맞추었습니다. 모든 축구 팬들이 알다시피 호날두는 맨유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주전이었던 반면 피케는 중용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리그 500분 이상 뛰어본 해가 없었을 정도. 그래도 지난 시간이 길었던 만큼 함께 그라운드에 종종 등장한 경기가 15경기나 됩니다. 피케는 리오 퍼디난드, 야마냐 비티치의 백업 정도로 종종 나온 수준이었죠. 맨유에선 한 팀이었던 둘은 각각 레알과 바르사로 떠나 라리가 라이벌로 만났고 이 둘은 10년 가까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원수가 됩니다. 2위는 제이미 바디와 해리 케인. 2012-2013 시즌 해리 케인은 당시 제이미 바디가 속한 레스터에 임대가 됩니다. 케인은 이때 토트넘이 유로파 실패 이후 하브리그 임대를 전전하던 선수였죠. 2009년 토트넘에서 데뷔해서 3년이나 3부 2부 리그를 떠돌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2부 리그에 있던 레스터에서 케인은 후반기 14경기 중 5경기에 선발로 나서 2골을 넣었고 바디는 준주전으로 4골을 넣으면서 서서히 공격 본능을 일으키던 때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다음에 바디는 16골을 꽂아 넣으면서 팀의 간판 스타로 올라섰고 케인 역시 토트넘 복귀 후 주전 선수가 되어서 둘은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케인은 과거 임대를 떠돌던 시기에 대해서 지금의 나를 만든 시기라고 말하면서 절대 좌절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대망의 1위는 호나우지뉴와 포체티노. 호나우지뉴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한 사실은 많은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의 감독이었던 포체티노가 호나우지뉴와 함께 한솥밥을 먹은 것은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죠. 이 둘은 2001-2002 시즌 함께 활약합니다. 당시 오코차라는 희대의 테크니션이 있었고 19살의 풋풋한 미겔 아르테타가 임대온 상황. 당시 브라질 최고의 유망주라는 찬사를 받았던 호나우지뉴를 가장 비싸게 데려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호나우지뉴보다 2배나 더 비싼 가격에 휴구리를 2부 리그에 있던 아틀레티코로부터 데려왔다는 사실. 한편 29살의 포체티노는 호나우지뉴와 함께 파리에서 센터백으로 활약을 했는데 27살이 되어서야 처음 아르헨티나 국대에 뽑힌 늦가기 스타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스위스 출신 감독이었던 파사렐라는 라리가에서 300경기 이상 뛴 포체티노보다 이탈리아 리그에서 뛰던 아엘라 참모트를 더 선호했기 때문이었죠. 호나우지뉴, 포체티노가 함께한 파리 생제르맹은 2001-2002 시즌 리그 4위에 올랐는데 아쉽게도 팀 내에서 골을 해결해줄 수 있는 스트라이커 부재가 심했고 이에 호나우지뉴가 팀 내 득점과 도움 모두 1위를 하면서 멱살 캐리를 하다시피 한 해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반바스텐의 민첩함과